이 나이에 아픈 건 당연하지. 잠이 줄어드는 것도, 기운이 없는 것도 다 나이 탓이지. 혹시 이런 말 마음속으로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요, 제가 진료실에서 수십 년 동안 확인해 온 사실은 이 말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이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85세 이전에 무너진 이유를 나이가 들어서라고 말합니다. 이 영상은 공포를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삶을 점검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한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당장 약을 바꾸지 않아도, 운동을 무리해서 하지 않아도 몸의 방향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기준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건강우물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두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앞으로의 10년 건강을 바꾸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들어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선생님, 살아는 있는데 예전 같지가 않아요. 크게 아픈 건 아닌데 몸이 자꾸 무너지는 느낌이 들어요. 몇 달 전 74세 박순자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며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혼자 사시고 아침마다 30분씩 걷고 몸에 좋다는 음식도 꼬박 챙기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자주 넘어질 뻔하고 잠은 얕아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점점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놀랍게도 특별한 병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병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왜 하루 30분 운동을 해도 수명이 짧아질 수 있는지, 왜 잠이 줄어드는 걸 정상이라고 믿으면 위험한지, 왜 혼자 바쁘게 지내는 삶이 오히려 몸을 더 빨리 늙게 만드는지, 그리고 왜 몸에 좋다고 믿은 음식이 노화를 가속하는지를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60세인 분에게도, 70세인 분에게도, 80세인 분에게도 아직 늦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오래 버티고 생각보다 잘 회복합니다. 단, 방향만 다시 잡아준다면 말이죠. 이제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85세 이전에 무너지는 진짜 이유와 6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치명적인 습관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루도 안 쉬고 움직여. 집에 가만히 있는 날이 없어. 그런데 왜 몸이 더 약해질까? 여기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첫 번째 치명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장시간 앉아 있는 생활입니다. 어르신들께 이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고개를 젓습니다. 나는 하루에 10,000보도 걷는데요. 아침마다 공원도 돌고요. 맞습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문제는 운동을 하느냐가 아니라 운동을 하지 않는 시간이 얼마나 기르냐입니다. 하루 30분 걷고 나머지 10시간을 앉아서 보내면 몸은 그 30분이 아니라 10시간을 기억합니다. 우리 몸은 운동 시간보다 움직이지 않는 시간을 기준으로 노화를 진행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이 근육을 빠르게 줄이고 균형 감각을 무너뜨립니다. 이 변화는 통증 없이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턱에 발이 걸리고 계단에서 중심을 잃고 욕실에서 미끄러집니다. 낙상은 노년 건강이 시작이 아니라 끝의 문턱입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70세 이후 한 번 크게 넘어졌던 분들 중 절반 이상이 그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다시 박순자 어머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머님은 아침마다 30분 걷는 걸 자랑처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루 일과를 자세히 들어보니 아침 산책 이후 식사하고 텔레비전 보고
의자에 앉아 쉬고 다시 앉아 일 보고 저녁까지 거의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몸은 한 번도 제대로 깨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노년의 몸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한 번 굳으면 풀리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엉덩이 근육, 허벅지 근육, 종아리 근육이 앉아 있는 동안 가장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 근육들은 걷는 힘보다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이 장치가 사라지면 몸은 불안해지고 뇌는 위험을 감지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줄이게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니 근육은 더 빠지고 균형은 더 나빠지고 넘어질까봐 더 안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노년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악순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해결 방법이 전혀 어렵지 않다는 점입니다.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운동복도 필요 없습니다. 1시간에 한 번, 딱 2분만 의자에서 일어나십시오. 제자리에서 발꿈치를 들었다 내리고 무릎을 천천히 들어 올리고 벽을 잡고 종아리를 늘려주는 것만으로도 몸은 다시 깨어납니다. 이 2분이 하루에 10번만 쌓여도 몸은 전혀 다른 신호를 보냅니다. 중요한 건 운동을 더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시간을 끊어주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분들은 70대에도 혼자 외출하고 80대에도 자기 발로 병원에 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운동은 했으니 괜찮다고 믿는 순간 몸은 조용히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짚어야 할 치명적인 습관은 바로 잠에 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정상이지. 젊을 때처럼 오래 자면 오히려 몸이 처져. 하지만 이 믿음이 노년의 몸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덜 필요한 게 아니라 잠을 더 정교하게 회복해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수면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몸을 고치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쌓인 염증을 정리하고 근육을 복구하고 뇌에 남은 피로를 씻어내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짧아지면 몸은 하루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채 다음 날을 맞이합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아프지 않다는 점입니다. 잠이 줄어들어도 당장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72세 이정호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밤에 4시간 반 정도 주무셨습니다. 새벽 4시쯤 눈이 떠지면 괜히 누워있는 게 답답해서 바로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나는 원래 잠이 없는 체질이야. 괜히 더 자면 머리만 아파.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런데 몇 년 사이 기억력이 떨어지고 낮에 멍해지는 시간이 늘었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늘었습니다. 검사 결과 치매도 아니고 우울증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수면 부족으로 인한 뇌의 만성 피로였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뇌는 쉬지 못합니다. 그러면 감정 조절부터 먼저 무너집니다. 괜히 불안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이유 없이 걱정이 많아집니다. 이 상태가 오래되면 몸은 늘 긴장 상태로 굳어버립니다. 긴장된 몸은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흔들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이게 바로 잠 부족이 모든 만성 질환이 시작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새벽에 자주 깨는 습관은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새벽 각성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몸이 회복에 실패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나는 원래 이렇다고 넘기면 몸은 점점 더 깊은 회복을 포기합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은 의지로 늘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누워 있는다고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대신 잠을 방해하는 요소를 하나씩 제거해야 합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스마트폰, 잠들기 직전까지 이어지는 뉴스, 침대 위에서의 걱정과 계산, 이 모든 것들이 뇌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노년의 뇌는 한번 깨어나면 다시 잠들기까지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1시간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합니다. 그 시간만큼은 정보를 끊고 생각을 멈추고 몸에게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이 단순한 변화만으로도 잠은 서서히 돌아옵니다. 그리고 잠이 돌아오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몸의 다른 문제들이 함께 풀리기 시작합니다. 근육 회복이 빨라지고 아침이 덜 힘들어지고 이유 없는 불안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잠이 무너진 상태에서 다른 건강 습관을 아무리 더해도 몸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해야 할 치명적인 습관은 많은 분들이 오히려 장점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혼자 잘 지내는 삶입니다. 어르신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이렇게 답하십니다. 나는 누구한테도 피해 안 주고 조용히 잘 지내. 사람들하고 엮이면 피곤하잖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어도 살 수는 있지만 혼자만으로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관계가 정신적인 위로가 아니라 생리적인 안전장치가 됩니다. 사람과의 연결은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입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가장 빠르게 무너지는 분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픈 사람보다 외로운 사람입니다. 75세 김영자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이 어머님은 아주 깔끔하고 스스로를 철저히 관리하셨습니다. 식사도 규칙적이었고 집안도 늘 정돈되어 있었고 혼자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문제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이 너무 많았다는 점입니다. 전화는 거의 없고 밖에 나갈 일도 줄었고 사람 만나는 건 귀찮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고 밤에 자주 깨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역시 특별한 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분명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줄어들면 뇌는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혼자다. 도움받을 곳이 없다. 이 신호가 반복되면 몸은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긴장은 혈압을 올리고 면역을 떨어뜨리고 염증 반응을 키웁니다. 그래서 고립은 조용한 만성 질환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지고 그 다음에는 약속이 부담스러워지고 어느 순간 연락 오는 것 자체가 불편해집니다. 그렇게 관계를 끊고 나면 마음은 편해진 것 같지만 몸은 더 불안해집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기억력이 먼저 흔들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우울과 불안이 몸의 증상처럼 나타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나는 성격이 원래 이렇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성격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매주 얼굴을 보거나 정기적으로 안부를 나누거나 몸이 아플 때 전화할 수 있는 단 한 사람. 이 연결 하나가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실제로 고립에서 벗어나
관계를 다시 만든 분들은 약을 늘리지 않아도 수면이 좋아지고 식욕이 돌아오고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사람을 통해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혼자 잘 지내는 삶이 아니라 혼자라도 연결된 삶이 노년의 건강을 지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치명적인 습관은 많은 분들이 가장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 선택입니다. 바로 몸에 좋다고 믿은 음식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당황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건강식만 챙겨 먹는데요. 자극적인 건 다 끊었고 몸에 안 좋은 건 안 먹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 몸에 맞느냐입니다. 노년의 몸은 젊을 때와 소화 능력도, 대사 속도도, 회복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도 젊을 때 좋다고 들었던 음식, 남들이 좋다고 하는 음식, 방송에서 몸에 좋다던 음식을 그대로 따라 먹습니다. 이게 몸을 서서히 지치게 합니다. 78세 최민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검은 콩을 갈아 드셨습니다. 낮에는 견과류를 한 움큼씩 드셨고 저녁에는 잡곡밥과 나물을 꼭 챙기셨습니다. 본인은 아주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확신하셨습니다. 그런데 배가 늘 더부룩했고 속이 자주 불편했고 화장실 가는 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검사 결과 큰 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 기능이 심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노년의 장은 많이 먹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좋은 음식도 과하면 부담이 됩니다. 특히 섬유질이 많은 음식, 기름기 있는 견과류, 날것에 가까운 식단은 소화력이 떨어진 몸에는 염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염증이 아프게 티를 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속은 불편하지만 참을 만하고 그래서 계속 먹습니다. 이렇게 쌓인 부담은 어느 순간 체중 감소, 근력 저하, 면역력 저하로 한꺼번에 나타납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이 노화를 가속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의 식사는 보양이 아니라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적게, 단순하게, 편안하게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몸은 훨씬 안정됩니다. 아침을 꼭 챙겨야 한다는 강박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배가 고프지 않다면 억지로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먹고 나서 몸이 편한지입니다. 속이 편안하고 졸음이 쏟아지지 않고 화장실이 편해졌다면 그 식사는 지금의 몸에 맞는 식사입니다. 하지만 몸에 좋다는 데라는 이유로 불편함을 참으면서 먹는 순간 그 음식은 약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이 기준을 바꾸고 나면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속이 편해지고 잠이 깊어지고 기운이 조금씩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습관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치명적인 습관은 앞에 네 가지를 모두 증폭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멈추지 않는 걱정과 긴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성격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걱정이 많아. 안 그러면 불안해서 못 살아. 하지만 걱정은 성격이 아니라 몸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몸은 이 반응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지속적인 걱정 상태에 있으면 몸은 늘 위험에 대비한 모드로 머뭅니다. 숨은 얕아지고 어깨는 굳고 턱에는 힘이 들어갑니다. 이 상태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몇 년 이어지면 몸은
평소에도 긴장을 풀지 못합니다. 이 긴장은 혈압을 높이고 혈당을 흔들고 심장을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은 분들은 특별한 병이 없어도 항상 몸이 불편합니다. 76세 정복래 어머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머님은 하루 종일 뉴스를 보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세상 걱정으로 머리가 가득했습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앞날 걱정,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미리 아파하셨습니다. 그 결과 혈압은 쉽게 오르고 잠은 얕아지고 속은 늘 쓰렸습니다. 약을 바꿔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병이 아니라 긴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몸은 실제 위험과 생각 속 위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나쁜 장면을 떠올리면 몸은 이미 위기에 처한 것처럼 반응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면역력은 떨어지고 염증은 잘 생기고 회복력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걱정은 모든 질병의 증폭기입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을 없애려고 애쓰면 오히려 더 커집니다. 대신 걱정이 머무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루 중 걱정해도 되는 시간을 정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후 3시부터 30분만 걱정하는 시간으로 씁니다. 그 외의 시간에 걱정이 올라오면 이건 나중에 하자 하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합니다. 이 단순한 기준 하나가 뇌를 안정시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몸을 통해 긴장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숨을 조금 더 길게 내쉬고 어깨를 의식적으로 내려놓고 턱에 힘을 빼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몸에게 지금은 안전하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가 쌓이면 놀랍게도 걱정의 양이 줄어듭니다. 걱정이 줄어들면 잠이 좋아지고 잠이 좋아지면 몸은 다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5가지 습관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바뀌어도 나머지는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5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회복을 놓치는 수면,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진 고립, 몸에 맞지 않는 건강식, 그리고 멈추지 않는 걱정과 긴장. 이 5가지는 각각 따로 존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손을 잡고 몸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뜨리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큰 병도 없는데 왜 이렇게 빨리 망가질까? 답은 분명합니다. 몸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된 작은 선택들이 조용히 방향을 바꿉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방향은 언제든 다시 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몸은 아직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 모든 걸 한 번에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1시간에 한 번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잠들기 전 정보를 끊고 몸에게 오늘은 끝났다고 알려주는 것, 일주일에 한 번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 것, 먹고 나서 몸이 편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 걱정이 올라오면 지금은 안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 이 중 딱 하나면 충분합니다. 몸은 이 작은 변화 하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확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회복은 대단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허용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된다. 이제는 조금 내려놔도 된다.
이제는 나를 먼저 챙겨도 된다. 이 허용이 몸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한편에서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감각이 노년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 채널 건강 우물은 노후를 겁주지 않습니다. 불안을 팔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의 몸을 이해하고 남아있는 시간을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기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도 필요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하루에 조용히 도움이 되는 한 편의 이야기로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